안녕하세요. 네,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네, 네. 네, 목사님께서 지금 네팔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타로 나오면 이게 꼭 대타 나온 사람 항상 안타를 쳐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있잖아요. 네? 못 치면 욕을 대박을 얻어먹고 다음 기회도 없고 그런데 네, 그,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생활 기록부에 진로 희망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희망 그리고 본인의 희망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우리 부모님의 희망이 뭐였냐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맞아요. 목회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다른 이제 삶이었고, 그래서 한 번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부모님은 그냥 그렇게 희망을 하셨지만 강요를 하지 않으셔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에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신학교를 안 간 그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제가 직업은 목회자가 아니지만 부모님의 바람대로 제가 벌써 27살에 첫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학교 근무하면서 수업 자체가 결국 이제 또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바람이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외아들이거든요, 집에.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복을 누리면 좋겠다. 아들이 여럿도 아닌데 그런 거였는데 제가 콧방귀도 안 꼈죠. 예.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모의 기도대로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참 세구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자녀가 부모님 기도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고 소망대로 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기도는 헛되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녀도 부모님의 그런 기대와 소망을 재산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이 땅의 교육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 자녀가 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 교육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같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누구겠습니까? 여기 강아지 하고 있는 게?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들 이거 한번 보세요. 문해력, 순발력, 도덕성. 자, 이거 엊그제 어떤 직업을 종사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학교 교육에서 좀 중요한 게 뭘까? 어떤 것들을 강조해야 되겠는가? 하니까 이런 걸 키우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직업이 뭐였겠습니까? 아침부터 자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스승의 날이 되면 참 부끄럽습니다. 늘 이제 스승의 날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너무 이제 선생으로서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를 거쳐갔던 많은 제자들한테 미안함들이 최고조로 달한 날이 이제 스승의 날 정도 되죠. 그런데 제가 30여 년 교직에 있으면서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스승의 날 되면 그래도 고맙게도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연락 오거나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거나 메일을 보내주는 그런 고마운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 그런데
벌써 십몇 년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년 찾아오는 이렇게 일단의 무리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제발 좀 오죠.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이제는 안 와도 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좀 쉬고 매번 안 와도 괜찮다. 예. 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너무 자주 온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1년에 단 하루밖에 없는데, 하루밖에 없는 날인데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는 이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50대를 바라보는 이제 제가 20대 말에 가르쳤던, 나오고 뭐 열 몇 살밖에 차이 안 나는 그 애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오는 애들이 한 5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정상적인 아이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예. 그래서 뭐 그 지역에 조폭이 키우던 유망주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뭐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의자 집어 던진 애도 있었고, 그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죠, 아니 또 이렇게 학습 부진하라, 이 시험 치면 늘 이렇게 바닥에, 그래서 이게 모든 수업 시간을 이렇게 잠으로 채우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고, 뭐 여러 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땠을까요? 지금은 너무나 훌륭한 사회인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예. 너무 멋지게 잘 살고 있어서 늘 감사하죠. 예.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 정상적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정상적이란 말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 바르고, 뭐 저희 반 반장이 됐겠고, 반장 리더십도 있고, 그 되게 이제 반듯하고 바른 아이였어요.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대기업에 뭐 손꼽히는 대기업의 그 AI 책임 연구, 그러니까 AI 연구소 책임 연구원으로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좀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AI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나라에서 잘 아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AI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연구를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AI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근데 이 소명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해서 뭐 질병을 완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고통받는 자들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소명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저 두렵긴 하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 AI 시대가 이렇게 되어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도 우려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쩌면 시대를 어쩌면 가장 첨단에 있는 그런 직업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시대를 제일 먼저 앞서서 바라본다는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그런 시대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텐데, 그런 시대에 그럼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럼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진짜 바뀌어야 된대요.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떤 그 역량을 키워주는 게 그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되겠냐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그냥 그 문해력과 순발력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컴퓨터를 다루고 AI를 다루고 하니까, 그래서 문해력을 그러니까 짧은
짧은 문장을 보고 또는 짧은 이제 그 말들을 듣고 그것을 빨리 순발력 있게 그것을 캐치해내고 적용해내고 하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려면 책을만 읽어도 안 돼. 그 깊이 있는 독서와 그 다음에 글쓰기, 그 생각을 나누는 이런 걸 통해서 이걸 길러야 된다. 그 지금 이 챗GPT 시대에 그러니까 이미 그 데이터 가지고 하잖아요. 그 챗GPT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데이터가 거의 고갈났대요. 이미 챗GPT가 쓸 수 있는 그 뭐죠? 이 데이터는 이제 바닥이다. 그래서 이 AI가 지금 추론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데이터 가지고 안 돼요, 추론을. 근데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뭐 그 별로 지금 인기가 없는 이제 물리학, 뭐 이렇게 이제 기초과학이죠, 화학, 이런 기초과학이나 그 다음에 인문학, 철학, 뭐 심리학 이런 사람들 이런 그 학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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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리고 저기 그다음에 도덕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도덕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AI는 윤리가 있기 때문에 윤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법은 그밖에 없대요. 높은 도덕성을 가진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학층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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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기도 하고요. 너희들이 실패했는데 선생이 내가 성공했다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이 성공했는데 선생이 내가 실패했다 말할 수 없다. 삶의 끝자락에서 잘 살아왔느냐의 질문에 나를 거쳐간 너희들이 답이 되는 선생이란 자리. 내 행복과 불행 너희 모두와 이어져 고단하거나 메마르거나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너희들 삶의 열매로 얻어질 내 인생의 훈장, 내 인생의 풍요. 이 송인수란 자, 이 송인수란 분이 있어요. 제가 그 기독교사 그 연합운동을 같이 시작했던 같이 했던 뭐 선배이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하죠. 이분이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란 사회단체를 운영하다가 이제 물려주고 지금 교육의 봄이라는 이제 그 사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좀 입각을 하고 좀 교육을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근데 이분 그래서 최근에 그 이 교육의 봄이라는 그 단체가 초대를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서울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행사에. 제가 간 게 아니라 저희 학교가 초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대표해서 가든.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이제 그런 자리였어요. 기업,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 건강한 좋은 기업들하고 그런 기업들하고 그런 기업들이 기업에서 찾는 인재상들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인재들을 가장 잘 키우는 학교들하고 매칭을 좀 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출범하는 그 자리였는데 세 개 학교가 이렇게 초대됐습니다. 그 중에 광성대림학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기업에서 그러니까 지금 교육의 봄이라는 그 단체에서 이게 좀 아주 집요하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한 50개 기업, 여러 다양한 기업도 있더라고요. 공기업도 있고 무슨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핫한 그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기업들, 어떻게 해서 오래된 기업, 삼성 같은 기업도 있고, 다양한 그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근데 그냥 연구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인사 담당자를 만나서 다 일일이 다 인터뷰 뜨고 그런 방대한 자료를 다 데이터로 만들어서 분석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직급 학교가 지금 우리 나라의 이런 학교들이 하는
그런 교육의 그런 목표들과 방향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미. 그래서 왜 그렇게 파행적인 교육을 하느냐고 물으면 학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예,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왜 대학을 보내냐?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데 취직을 해서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1위래요, 1위. 예, 그분들. 근데 그 기업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업, 다양한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음식 파는 기업도 있을, 게임 하는 회사 있을 때고 다. 모든 회사들의 그 인사 담당자들의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추출을 해냈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6가지더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회사든, 어떤 직종 회사든 독일이라는 게 이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건강적인 협력과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력, 성장 욕구, 자기 주도적 실행력, 내면적 윤리, 서비스와 고객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뽑고자 한대요. 근데 뽑고자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게 기업 담당자, 이게 인사 파트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대표들이 여럿 와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죠, 기업도. 왜 그런가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뽑아놨는데, 좋은 인재라고 뽑아놨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1, 2년 만에 나가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르고 나가버린대요. 나가버리거나, 회사 안 맞거나, 여러 가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보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나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기업은 돈으로 이야기하니까. 1년에 그걸 하잖아요. 연봉 같으면. 그 신입사원 하면 들어오면 그걸 키우기 위해서, 그 회사의 사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 투자하는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최소 2, 3천인데, 최소. 아무리 조그만 회사에도. 2, 3천인데, 그게 다 날려버린다는 거죠. 한 명 그만둬버리면. 그 사람이 해악을 끼치면 이래 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회사에. 네. 큰 회사에서 한 열 몇 명 그렇게 나가버리면, 그러면 돈만이 문제일까요? 한 사람 나왔다가 빠지면 어떻게 해? 그 회사 공동체가 또 타격을 입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사람 도대체 없냐? 이런 인재. 근데 놀랍고 신기하게도 2022년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의 목표가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 키우는. 이미 교육부에는 그렇게 설정해놨는데 이런 걸 키우는 교육을 하냐는 거죠. 네. 네.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예요? 등급을 몇 점, 선생님 몇 점 더 올리는가. 네. 이런 것들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학교에 몇 명,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지금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요 세부 항목들이 있어요. 그 보면 공감적 협력과 소통 어떤 거냐, 쭉 사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냥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줘요. 이런 내용이에요. 공감적 협력과 소통. 예를 들어서 공감하고 협력한다는 건 이제는 모든 것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래서 공감을 예를 이런 거죠. 회사에 이렇게 있는데 회사 사람 있는데 누가 낑낑대면서 힘들어하는 하원이 있어요. 네. 근데 퇴근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뭐가 어떤 어려움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뭐 하면서 이렇게 관심 가해주고 하는 것들이 공감과 협력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들은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칼퇴하지. 네. 네. 그냥 상식적인 것인데. 학교도 있잖아요. 그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특별하게 수행평가 1인 수행평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고등학교 들어보면 수행평가를 하면 이 개인 과제로만 주는 거죠. 왜요? 프로젝트 수업하고 협력 수업하면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
고양시가 꽃과 민원의 도시라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얘기해서 예. 예.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뭐냐 자꾸 항의가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예. 애들도 불만 터뜨리고 쟤 때문에 뭐 내 점수 못 받았대. 제가 우리 조에 서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왜 저놈하고 그렇게 끼워 넣느냐? 왜 저런 애하고? 우리 애는 왜 저런 덜 떨어진 애하고 같은 조로 묶어가지고 점수가 2점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프로젝트 하면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서 1등부터 5등까지 한 조, 6등부터 10등까지 한 조, 이렇게 또 묶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공감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예전에 학교에서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한 명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그쵸. 이게 이제 중학교 그 학교도 이제 협력적 수업을 많이 하니까 프로젝트를 그래서 이게 수행평 같은 것도 이렇게 조별 과제들을 많이 내죠. 근데 그 한 여자애인데 너무 훌륭한 여자애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걔를 어디 넣냐면 이게 날뛰는 남자애들 이게 좀 개념 없는 남자애들을 주로 많이 붙여줘요. 얘가 좀 이렇게 좀 하라고. 그래서 한 번은 점수가 나왔는데 얘가 진짜 그 헌신적으로 그 남자애들을 계몽을 시키면요. 그래서 놀랍도록 애들이 성적이 향상이 됐어요. 남자애들이.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조별인데 이 여자애는 그래서 100점이 나오고 나머지 그 네다섯이 이렇게 개떼처럼 뛰던 개들은 뭐 95, 93, 92, 92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난리 났어요. 남자애들이 자기가 못 받을 점수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애가 울더라는 거죠. 앉아서 그렇게 그래서 펑펑 울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냐? 그리고 왜 우냐라고 하니까 걔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만 100점을 받았다는 거죠. 선생님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좀 더 정성껏 그 친구들을 위해서 더 베풀고 나누고 더 가르치고 했으면 걔들도 나하고 같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못해준 게 너무 속상하고 아쉽다고. 나만 100점 받은 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자기가 운다고 그렇게. 사실 그게 사실 기독학교의 상식이 돼야 되는 의의죠, 그죠? 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그래 스카이 출신들을 많이 뽑아보니까 뭘 잘하냐고 하니까 이런 걸 아주 잘한대요. 뭐냐면 정해진 시간 안에 뭐 이렇게 문제 푸는 것,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막 빨리 답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단연 앞선대요. 빨리. 그런데 어떤 것들을 기획하라고 하고 어떤 것들을 한번 스스로 그런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 기업 담당관의 이야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좀 의외죠. 성장 욕구.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성장 이런 거죠. 회사 들어왔는데 성장하지 않은 거. 내가 이때까지 개고생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래. 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 사법고시에 붙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떵떵거리면서 내가 이제 군림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성장하려고 하는 자기의 틀을 깨고 뭔가 자기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뭔가 더 좋은 인간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전문성을 키우고 인격을 키우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뭔가 이렇게 잘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없다는 거예요. 박약하다는 거죠. 자기 주도적 실행력. 그러니까 이거 2번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 뭐냐면 이제 시키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죠. 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장이 시키지 않아도
뭐 부장이 시키지 않아도 팀에서 그런 그 프로젝트가 떨어지지 않아도 뭔가 자기 스스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그리고 또는 이런 사람도 있죠. 막 좋은 기회가 돼. 그 누구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면 되는 거 누가 해? 그러면 입 딱 닫는 거죠. 이게 뭐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내가 해서 이런 것들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데 안 한다는 거죠. 손해인데 왜 저렇게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해? 예? 제가 잘못했다가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이렇게 내면적 윤리 되게 중요하다. 아까 그 친구도 얘기하지. 내면적 윤리가 되게 중요하대요. 내면적이라는 것은 외면적이지 않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도덕성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스펙이 좋고 스펙이 화려하고 능력치가 뭐 극대화를 달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다. 그 사람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되면 그런 사람은 머리 좋을수록 스펙 좋을수록 좋은 학교 나올수록 뭐다는 게 회사에 독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밀 빼서 다른 회사로 튀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 벅한 말을 이용하고 예를 들면 뭐 회사에 이 자들을 자기 그 뭐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암적인 존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서비스와 고객에 대한 애정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기업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뭔가 물건을 팔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그러면 그게 자기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 또는 그런 이제 이런 고객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정이. 제가 목회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 인근의 스님들하고 한번 저기 식당에 갔다 그랬잖아요. 식당에 가서 개업을 하는 식당이라 가서 그랬는데 이게 먹다가 반찬이 떨어졌어요. 반찬이 떨어져서 한 선생님이 사장님 같은데 그래서 혹시 그 반찬을 조금 더 이렇게 먹을 수 있냐고 이렇게 그 기억이 나요. 딱 그 사장님이 이렇게 그 사람 딱 보더니만 이렇게 해서 저 뒤에 셀프바 있어요. 그 뒤에 셀프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죠? 오픈은 거창하게 하고 시설도 잘 해놓고 뭘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이 서비스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이렇게 처음으로 열었는 이 식당에 이렇게 오더니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막 달려가서 한잔 타서 주고 그러겠죠. 드리면서 맛있게 드십시오. 근데 혹시 더 부족하면 저 뒤에 셀프바에 많은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더 드시라고. 그렇게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식당 주인이라면 알바생 중에 누굴 쓰겠어요? 저기 셀프바에서 하는 알바생하고 이게 좀 조금 뭐 외적으로 좀 떨어지고 좀 뭐 이렇게 스펙을 좀 못해도 이 사람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 근데 그러니까 기업이 이런 인재를 원하면 사실 대학도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저기 노력하고 그러면 대학에서 원하는 것들을 또 이제 고등학교에도 중학교에도 초등학교에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를 기획하고 꿈꾸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매칭을 해주냐 하면 이런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좋은 기업들하고 잘 연계돼서 한다고 하면 교육의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꿈을 꾸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이거에다가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과학하는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교육하고 학습하고 자꾸 동일시 시켜서 문제예요.
교육하면 이제 학습을 생각해요. 예. 예. 교육과 학습과 다른 부분이죠. 예. 교육이 훨씬 더 넓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이제 거시적인 이제 표현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런 걸 키우는 교육을 하면 학교가 어떻겠습니까? 학교 행복하고 신나지 않겠어요? 교육가죠.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이렇게 가르친다 해도 어느 학교를 따를 수가 없다? 예, 광성 드림학교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건강적 협력과 소통, 지금 이게 공동체를 배우는 학교잖아요. 공동체. 우리는 섬김을 배우잖아요. 섬긴다는 게 우리가 물 떠다 주고 이렇게 물건 져지 이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긴다는 게 원래 의미는 뭐예요? 성경적 의미는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생사 여탈권을 온전히 반납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노예의 관계로, 관계 이야기에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그런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창조주께서 우주의 창조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자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원인이 한 점 세포로, 피조물인 여인의 자궁에 한 점 세포로 이렇게 내려와서 꼬물거리는, 그렇게까지 낮아지시는 낮아지신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배우고 그런 종교고 그런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배운다면 사실 이거 건강과 협력하고 소통하고 원수 사랑의 종교인데, 또 이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종교인데 이거는 이런 걸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겠습니까? 요게 연수 한번 일주일 동안 연수 받는다고 이런 영향이 생기겠어요? 제가 12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2년을 해야 되는, 최소 3년은 해야 되는 게 고등학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신기한 일이라고 제가 몇 분한테 그런 이야기했는데, 어릴 때 저를 아는 제 친척들이나 그런 분들은 제가 교사하는 걸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요. 제 어릴 때 친구들도 제가 어떻게 교사를 하고 있죠? 제가 어떻게? 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부끄럼도 많이 타고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해. 남들 앞에 고개를 한번 못 드는 게 제 캐릭터라단 말이에요. 지금도 남아있긴 한데, 근데 제가 어떻게 되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중고등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개량이 된 거죠. 개량. 그래서 그리고 제가 첫 발령 때 교사 첫 시간 때부터 제가 떨지 않고 수업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봤거든요. 주일 학교들도 가르쳐 보고 교회에서 이런 걸 다 해봤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지. 당연히 되는 거지. 자신 있어. 자신 있게 하면 돼. 당당히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우리가 거룩한 미광성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교육으로 너무 약해져. 여기처럼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런 교육들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기업들이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와달라고 하는 그런 인재들로 커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 자기주도 실행력, 문제 해결력, 실행력, 도전의식, 이런 거는 사실 기독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지금 에스더서를 읽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종교잖아요. 우리가 에스더처럼 키우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죠. 대제국의 그 왕 앞에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기독교고, 그다음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라고 단서를 붙이면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게 우리 기독교 아닌가요? 우리 두려움이 없어요. 예. 우리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내세의 산소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딪히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무서움 없는 존재다 아닌가요? 두려움 없는 존재. 예. 문제 있으면 부닥치는 게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예. 안전하고 편한 길을 찾아다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 위해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아주 강추합니다. 폴 트리니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 꼭 읽어보시죠. 예. 우리 이게 그죠? 왜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하지 않으면 에스더가 그런 모르드게가 그런 이제 결단하지 않고 모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 민족은 멸절했을 거고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그냥 그게 편성해서 갔을 때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틈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롱 받으면서 그런 학교 왜 보내?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드림학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심지어는 고등학교까지. 예. 이런 이제 뭐 사교육도 안 하고 뭐 수업도 안 쓰고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교육 지금 뭐죠?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땅이나 보내고 네팔이나 보내고 고등학생들인데 이게 지금 정신 나갔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학교에서 그때도 이제 그 캄보디아로 매저 이게 그러니까 뭐죠? 이게 비전 트리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 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갔으니까 이게 안 보내는 분 왜냐 지금 얼마나 중요하시긴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지금 집중적으로 이거 방학 동안에 무슨 완성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지금 그거 연습이 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예 지금 진로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뭐 결국 가긴 했죠.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언제 키우는 거야? 언제 지금 자 우리 제일 멀리 간 게 지금 네팔인데 어제 갔잖아요. 예. 중요한 시기잖아요. 고민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근데 제가 보면서 정말 얘들은 저 복 받았다. 어디서 이런 게 지금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제가 지켜봤는데 정말 감동이고 너무 도전됐어요. 얘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어요. 일반 학교에서는. 특히 우리가 초중과 같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하고 그것들을 꿈꾸고 다시 기획하고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선교적 소명을 품고 그것들을 지내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귀한 경험들이 또 가서 지금 계속 비가 와가지고 지금 했던 걸 지금 전면 수정해야 될 위기에 봉착돼.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쟤들이 이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적응력, 순발력을 키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땅에서. 그런 것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자산이 돼. 이거 언제 키워요? 연수를 못 받는다고요? 연수해가지고 얻을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서비스, 윤리, 이거 게임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윤리가 무슨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들 보는 데서 도덕적인 사람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비추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를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는 게 우리 존재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하고. 그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약간 친절한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렇게 애정이 좀 이게 긍휼함 좀 있는 사람하고 같냐고 우리가. 우리는 어느 정도예요? 죽게 대하듯 하죠.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죽게 하듯이 하는 게 까다로운 상전한테도 죽게 하듯이. 사람들을 죽게 하듯이 하는데 고객을 죽게 하듯이 주를 대하듯이 고객들 대하는데
누가 어디하고 비교가 되겠어, 어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 교육은 은총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의 비극은 은총을 모르거나 은총을 잃어버린 데서 기인한다. 이걸 이 세계적인 영성가이자 영성가이자 교육학자인 이시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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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철 팍. 예. 네. 이게 뭐냐면 은총으로서 교육, 저는 이게 은총성을 회복해야 앞에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총으로 받아들이는가? 왜냐면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은총으로 받아들입니까? 네. 주어진 날들, 이 시간들, 오늘 하루를 은총으로 받아들이시냐고요. 네. 네. 특별한 선물, 은총. 그럼 달라지지 않나요? 오늘이 이 순간이 은총이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선물이라고 인식했을 때와 그렇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현격한 차이 나고 완전히 다른 결과들을 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몇 점 받았냐, 오늘 몇 점 먹었냐, 이게 몇 점 받았냐, 또 뭐 너는 몇 등 했냐, 이걸 관심할 게 아니라 뭐냐, 네 오늘 하루를 은총으로 받아들였냐, 그 수업을, 오늘 배운 내용을, 오늘 공부한 것들을, 오늘 만날 선생님을, 오늘 만난 친구들을, 오늘 간 저기 우리 땅 밝기를. 지금 우리 땅 밝기가 지금 그런 아이들이 왜 멋있어요? 뭐 이게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힘든 코스를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은총으로 받아들이면 저 기간만큼 복된 건 없어요. 지금 안 하잖아요, 다른 학교들. 현장 학습 하루짜리 현장 학습도 안 가는 게 지금 우리 지금 현실인데, 얘들은 정말 특화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 국어를, 영어를, 수학으로, 과학을, 사회를, 체육을, 음악을, 미술을 그냥 배우는 것들이 은총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찬탄과 한대를 하게 되는 거죠. 찬탄과 한대를 됩니다. 자, 지식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사교육을 안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 다 알고 있으면 찬탄하거나 환대할 기회를 살아야죠. 그래요. 새로운 어떤 사실을 배웠어요. 그런 이론들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계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은총으로 주어지는 모든 지식, 모든 진리가 그냥 내가 우연히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선물이다라고 받아들였을 때는 그것이 신비로워지는 거예요. 찬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환대합니다.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환대해서, 그 지식 산업뿐만 아니라 환대하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손님을 환대하면요, 어떻게든 좋은 걸 갖다 먹이고, 좋은 잔잔 해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지식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얘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1등 하느냐, 몇 등급 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는 중요하냐 하면, 그래서 얼마나 찬탄하고 환대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꼴찌해도 괜찮은데, 그 과목을 좋아해야 되는 거죠.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고. 근데 애가, 난 수학이 너무 재밌어. 근데 왜 20점이, 야, 씨.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이 신비하게 생각해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들을 보세요. 그럼 애들이 인생이 값진 거예요. 고3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학 가는 게 하면, 인생이 마라톤을 생각하면, 고3 한 2km 정도 뛴 거예요. 그럼 거의 한 40km 정도 더 뛰어야 되는데, 거의. 근데 거기를 맞춰버리고 인생을 소진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짧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마라톤에서. 이게 제
제 사무실 앞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해놨어요. 왜냐면 걔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자꾸 뭐 제가 초중고를 했다 보니 제가 없는 경우 많죠. 그럼 애들이 자꾸 찾아서 그래서 또 그러고 또 할 말들이 또 많아 애들이. 그래서 막 포스트에 붙여 그래. 야 그냥 여기다가 필요한 말씀 써라고 이렇게 나한테 막 이게 매일같이 아이들이 여기다가 그 뭘 써놓습니다. 그런데 그 주로 이제 거의 절절한 이제 애정의 표현이죠. 네. 사랑해요, 힘내세요, 최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닌데,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얘들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해주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얘들이 이게 놀이 같아요, 놀이. 네. 왜냐하면 쓰면요 계속 지우거든요. 그다음에 지우고 또 쓰고 그러면 누구는 뭐 제발요 지우지 마세요 해놔도 애들 지우고 또 쓰고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것이 그 습관이요 놀이가 뭐가 된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죠. 끈질기 이게 스승의 날 하루 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1년 내내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애들 중에는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써놓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제가 뭐 볼 게 있습니까? 근데 이런 하찮은 인생을 향한 끊임없고도 집요한 그 축복, 네. 집요한 축복, 이렇게 이거는 정말 놀랍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 목표가 생겼어요. 저도 쟤들처럼 누구를 향한 끊임없는 포기함 없는 집요한 축복을 하는 교사가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다지곤 합니다. 네. 집요한 거 어떤 한 행사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어린애들만 하니까 가끔씩은 이게 뭐죠? 10학년 이렇게 중학생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게 왜냐하면 스승의 날 이렇게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편지를 이런 되게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버리거든요. 어떤 아이들이 어떤 그래도 쪽지든 이런 것들 제가 다 모아놓습니다. 저런 거 쓰는 건 제가 다 이렇게 찍어놓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거는 잘 이렇게 보존하고 제 인생의 좋은 보물들로 저는 이제 간직을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편지든 말이든 행동이든 뭔가 이렇게 그 마음의 것들을 잘 표현하는 아이들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부떠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문화에 못 자라서요. 뭐냐면 제가 저 밑에 지방 이게 표현 못하는 지방에서 살아서 제가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까지 올라와도 이게 쪽팔리게 남자가 이런 데서 이런 쑥스러운데 이런 것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말로 해야 돼? 모르겠어요. 눈빛 보면 다 아는 거지. 부부 사이도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표현되지 않는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그렇고 자녀도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녀도 누구에게나 누구를 만나게 다 잘 표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환대하는 방법이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침에 등교할 때 나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린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안아도 주고 해줍니다. 그게 제가 환대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환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초중고를 돌아보면 뭐가 있었냐면 겨우면에 가면 누가 있어요? 선도부 완장차고 선도 이름 좋죠. 선한 곳을 인도한 뜻인데 선도부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머리 빡빡 깎고 그러면 선도부에 이제 그 당신은 이제 이렇게 학생주임과 학주에 딱 이렇게 교복 입은 선배들이 딱 이렇게 도열해서 있어요. 나오고 딱 그럼 앞에 충성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하면 잡혀가지고 어들게 맞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한 번 또 내가 학교로 갔는데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대해주고
뭐 이렇게 찬탄해주고 이런 걸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해서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해주는 거죠. 너무 귀해요. 근데 신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들이 있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리고 매일 같이 오는 게 너무 고맙지 않나요? 이 학비 내는 학교인데 보내주는 부모님도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한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 주는데 초등학교 2학년 이거 어리잖아요. 이게 좀 편지를 썼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이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안아주면 근데 이 아이는 꼭 내 등을 두드려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초등학교 2학년 아이잖아요. 근데 걔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아침마다 선생님을 안을 때면 예수님을 안는 것 같다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걔가 날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하찮은 인간을 뭘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죠. 그게 이제 걔는 참 복되겠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그냥 주님 대하듯이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존재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은총을, 사람을, 선생님을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해야 돼요. 그 뒤에서 욕하고 비아냥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선생님의, 그러면 선생님이 완벽할 수 있나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의 장점과 빛나는 점들을 찾아보게 하고 그들을 찬탄하게 하고 그걸 한대하게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이 자녀한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신기하니까 찬탄하고 환대하니까 뭐가 생기나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호기심 생기고 찾아가게 하고 그걸 찾아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주도성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에. 누가 모래지 앉아 책 찾고 제발, 여기도 그런 애가 있네요. 그 부분. 제발 책 좀 보지 마. 빨리 자라면 이제 그래서 랜턴 켜놓고 책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찬탄하고 그 배운 지식, 읽은 책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지식들이 축복이라 생각해요. 은총이라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래서 태도가 전부인 거죠. 그래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 진리이며 모든 교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믿는다면 모든 학습은 배우는 즐거움과 알아가는 기쁨이 기본값이 됩니다. 그렇게 이 기독학교의 모든 교육 공간은 희열과 잔치의 장이 되어야 하며 필연적으로 평화적이며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이 말씀도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네. 좀 할 말에 맞추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넘어가야 돼요. 예, 이시피님이 말. 그리고 이분 또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천국 시민으로서 소양을 풍성하게 갖추게 하는 것이 광성 들이맞기 모든 교육 활동과 교육 과정의 목표여야 됩니다. 우리 공부를 하고 뭐 체육을 하고 뭐 생활 규정을 하고 뭐 스마트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다양한 규정들, 교육 활동들, 수업하는 것들, 학급 운영하는 것들, 상담하는 것들, 가정과 연대하는 것들의 모든 목표는 뭐냐? 우리 아이들을 천국 시민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양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모든 교육 활동의 교육과 교정 과정의 목표여야 됩니다. 유일한 목표여야 됩니다. 이래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차원이 다른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것 때문에 뭘 지키고, 내가 뭐 양심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0분까지였죠. 그래서 끝난 거예요? 네, 제가 이게 원래 목세 3시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름 요거는 그 이시피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제가 메모해둔 책인데 이걸 어떤 책에서 이걸 읽었는지를 내가 기록 안 해놔가지고 어떤 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책 읽다가 메모해놓은 것 같은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 제 같은 제자들이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어떤 과정? 과정을 평화롭게 가꾸는 사람. 네, 과정을 평화롭게 가꾸는 사람. 또 그리고 자기 의지를 꾸준히 쫓고 그 경험을 모두의 자원으로 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야 이런 사람이 이 사회에 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변하지 않겠냐고. 그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냐고요. 이런 건 없는데 아까 그런 교육들을 안 하고 점수만 잘 받아서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뭐 이렇게 최고의 학교를 나온 분들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개인의 저게 뭐죠? 인간적인 어떤 이제 부귀나 영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공공의제로 자기 의제를 쫓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의제들, 이 공공의 의제들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것으로 부여안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부여안아서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 아는 것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날마다 그것을 중보하고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타자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시대의 아픔들에 반응하는 그런 공부. 앞으로 공부가 대학을 가고 사회 가고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학문을 전공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런 사람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기독교가 희망이지 않겠어요? 소망이 있기는 한국 기독교가 여기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 우리가 저 교회 때문에,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저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우리 지역에 저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우리 교육에 드림학교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떤 직종, 어떤 직업을 가지든 저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우리 부서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좋다. 저 여기서 세상이 살맛 난다. 그래서 39분에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요 기도는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열방에 뛰어난 전적 이런 기도 뒤비치우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이로 인해서 그 인생이 빛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내가 잘나고 우리 아이가 잘나고 우리가 1등하고 우리가 돋보이고 이런 거 말고 만나는 사람, 우리 아이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이 때문에 그 사람들 인생이 빛나.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들도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 않겠어요? 학교도 세우고. 40분. 칼같이 지키면 되죠.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드림학교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복된 인생, 기업이 찾는 인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인재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많은 이들을 빛나게 하고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과 정의가 가득한 사랑의 그런
처소들로 변모시켜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자녀에 대해서 엄청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서 이걸로 대신합니다.